대표적인 분이 이제 노무현을 시작해서 노무현을 끝났어 통편집 당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통편집을 당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법조인답게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휴먼 다큐를 법정 드라마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근데 재미로 찍으시는 게 아닌데 네. 노무현입니다 영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편집 당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편집이 마무리될 단계가 대세론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다 통편집 해버리면 제가 반정부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는데 그걸 보시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우습게는 이야기 드리지만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하고 같이 그 깊이가 있어 놓으니까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쭉 확 잡는 무게가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용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왜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느냐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 예컨대, 92년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를 나오실라 했거든요.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안 들으시니까 문재인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상당히 삐지고 화를 내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삐진 상태를 했다는 거를 그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되게 재미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참 재미없는데 근데 왜 노무현이다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박근혜입니다를 만들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야 노무현입니다를 만들려고. 이게 2012년에 시작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었죠. 사실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여기 계신 분들하고 2009년에 저 나름대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노제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재동 씨가 그때 그 사회를 보고 했는데 김재동. 예, 막상 좀 울로 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는. 근데 그 사회를 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울까 하는데 다 타이밍을 놓치고 3시간 동안 그냥 땀만 절여갖고 양복 입고 갔었는데 돌아오면서 뭔가 쌓인 것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쌓이는데 쌓이니까 좀 마치 뭐 지나간 여자친구 SNS를 보듯이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다른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2012년부터 하는 동안 순조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때 2012년도에 만들 당시는 투자자들 만났고 또 제가 그때가 한 4편째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뭐 상영관 쪽도 있고 한데 막상 만났을 때는 뭐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죠. 그 전에 제가 만든 작품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또는 비구니 스님 또는 뭐 호스피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친구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이러더니 이런 패턴이면 그냥 유령 같은 거 찍은 것 같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찍고 있는 친구니까 노무현보단 차라리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그 정도로 살벌했고 좀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정도를 하다가 그냥 그만둔 게 제 혼자서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영관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그쪽 일반 영화관에서는 좀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해서 멈췄다가 이번에 작년에 4월 13일 총선 끝났는데 함께 일하던 이제 그 PD님이 6시 출구조사 이때 문자가 왔어요. 시작합시다. 틀림없이 정권 교체 될 테니까 지금 해야지 그때 개봉해가지고 대박 날 수 있다. 저희들은 뭐 순실이 변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성실한 입장이었다면 내년 8주기 때는 좀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요즘 보니까
노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좀 덜 외롭게 한다 할까요? 관객들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걸 보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7만 8천 명? 역대 다큐 개봉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지금 추세라면 뭐 100만 명까지도 갈 것 같고, 그죠? 예, 기대해 봅니다. 갑자기 비현실적인 말씀하시니까. 100만 명은 충분히 가지 않나요? 예, 제가 세 편을 앞에 만든 걸 다 합쳐서 10만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전혀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한 400, 한 500만 갔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500만 정도. 그게 다큐로 최고친 거죠. 서가번 의원님은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시면 옆에서 추임새 넣고, 예. 에피소드 보강하는 역할로 나오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영화배우 서가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도 못 봤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올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서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이건 노무현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장발 후보로 만들자.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내겠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라면 이인재 후보는 이제 여권의 대세 후보. 노무현 대통령 2, 3% 지지율도 안 돼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산, 광주동 든든한 후보라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 반드시 동수화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었어요. 노무현 후보 1위입니다.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어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빨갱이 딸이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종합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2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안위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이가 있으면 반대로 해야 합니다. 그 양반 하나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분들을 몇 번이나 인터뷰하신 거예요? 구술까지 치면 한 7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여 분.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할 정도로 가깝거나 겪어보신 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뷰를. 예, 그게 좀 지도를 만들듯이 좀 어려웠던 게, 청와대만 하더라도 400명이 넘거든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3기까지 포함해보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지도를 그려보고, 진솔을 그려보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서로. 이분 과연 청와대에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중에서 엄선된 분이군요. 엄선된 분입니다. 엄선된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만났는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70분이. 그럼 70분이 어쩌면은 그 70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노무현보다 감독님이 어쩌면 더 종합적으로 인간 노무현을 더 많이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70분 중에서도 좀 인터뷰로 된 분들은 좀 끌려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편견도 있겠는데,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정치꾼들도 계시거든요. 꾼들. 예, 네. 그러면 보통 나중에 좀 자꾸 만나다 보니까 판별법이 생겼는데, 말투가 이러시세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리 하셨는데. 의전비서관했어.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분들은 정치꾼. 정치인은 노무현에서 시작해서 노무현으로 끝나는 분. 난 정치인.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꾼은 예를 들면 누구가 있었나요? 몇 분이나 꾼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까지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의 세력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되게 아주 가깝고 힘을 많이 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는 이제 인간 노무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되게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당신의 강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전략 전술을 잘 써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이고 결국 노무현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분명하게 결론이 기승전 나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화에 담긴 분들은 노무현으로 시작해서 노무현으로 끝나거나 인간 노무현을 얘기한 사람들만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92년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를 나오시려 했거든요.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안 들으시니까 문재인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상당히 삐지고 화를 내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삐진 상태를 했다는 거를 그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되게 재미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참 재미없는데. 그래서 실제 제가 아마 감독적인 주관이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자체가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감독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물리적인 균형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자기의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분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보신 노무현 공통분모의 노무현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일 크게 느껴진 부분은 영화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인간미가 참 넘칩니다. 그 부분은 제일 밑에 있는 노수연이라는 조금 전에 나왔던 운전기사분도 그렇지만 영화의 시작에서 보면 안기부 당시 안기부 기관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관원이 결국은 친구가 돼버리거든요. 첫날 만나서 마음을 열어버리게 된, 무장해제해버린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이분을 안기부 직원을 본 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는 아주, 영화 뒤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는 동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이런 옷이나 당신의 지위로 대하지 않는 부분들이 공통점은 있는데 또 비슷하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신 인터뷰이들 일종의 동지들이죠. 아니면 좀 먼 거리에서 사모했던 분들도 노무현을 조금씩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저는 그분들이 노무현의 아바타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모자이크로 퍼즐을 만들어내면 결국 마치 장님 코끼리를 만지는데 결국 코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좋았던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분이 또 다른 노무현이 돼서 이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활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민적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제가 만나봐서 이제 느낀 노무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 노무현의 공통분모는 뭐였을까? 선민적인 거 말고 감독님은 그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사실 제가 꼬집어서 자꾸 생각을 해봐도 하나로 좀 잘 안 잡히는 게 본래 그 제목이 이렇진 않았거든요. 노무현입니다가 아니었는데 어떤 쪽으로 좀 몰아가려고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관심이 있었던 거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당신의 어린 시절이나 자수성가한 분들이 보통 삶에서 보면 생존을 앞세울 때 당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그런 데까지 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합리화가 좀 쉬워지거든요. 거짓말 같은 게. 근데 이 양반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 어느 시점부터 전혀 하지 않는 결벽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벽증하고 정치란 거는 상극관계잖아요. 때론 전략을 위해서 전술을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설화라고 했던 많은 말들이 참말이었기 때문에 설화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정치 구단으로까지 해석되어지는
머리에 머리를 쓰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쓴 결과가 저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까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본래는 그 결백에 가까운 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시작했다 보니 너무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쪽에서 막 삐지고 나온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분성 자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벽 이걸 한번 본다면 사제 같은 분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제에다 플러스해서 굉장한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 온기는 한 번 만난 사람, 멀리서 본 사람 주차도 따뜻해지고 막 변화까지 일으키는 그런 온기라서 저는 영화에서 아마 전체에서 제일 크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온기 같습니다. 그 온기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노사모라는 또 큰 힘, 노사모를 또 중심으로 한 또 시민사회의 큰 힘, 이 모든 걸 모아내는 게 그 온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 온기가 노무현의 한 측면이었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순조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때 2012년도에 만들 당시는 투자자들 만났고 또 제가 그때가 한 4편째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뭐 상영관 쪽도 있고 한데 막상 만났을 때는 뭐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죠. 그 전에 제가 만든 작품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또는 비구니 스님 또는 뭐 호스피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친구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이러더니 이런 패턴이면 그냥 유령 같은 거 찍은 것 같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찍고 있는 친구니까 노무현보단 차라리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그 정도로 살벌했고 좀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정도를 하다가 그냥 그만둔 게 제 혼자서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영관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그쪽 일반 영화관에서는 좀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해서 멈췄다가 이번에 작년에 4월 13일 총선 끝났는데 함께 일하던 이제 그 PD님이 6시 출구조사 이때 문자가 왔어요. 시작합시다. 틀림없이 정권 교체 될 테니까 지금 해야지 그때 개봉해가지고 대박 날 수 있다. 저희들은 뭐 순실이 변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성실한 입장이었다면 내년 8주기 때는 좀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요즘 보니까 노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좀 덜 외롭게 한다 할까요? 관객들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걸 보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7만 8천 명? 역대 다큐 개봉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지금 추세라면 뭐 100만 명까지도 갈 것 같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노무현을 시작해서 노무현을 끝났어 통편집 당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통편집을 당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법조인답게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휴먼 다큐를 법정 드라마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근데 재미로 찍으시는 게 아닌데 노무현입니다 영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편집 당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편집이 마무리될 단계가 대세론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다 통편집 해버리면 제가 반정부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는데 그걸 보시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우습게는 이야기 드리지만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하고 같이 깊이 이게 2012년에 시작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었죠. 그리고 사실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여기 계신 분들하고 2009년에 저 나름대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노제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재동 씨가 그때 그 사회를 보고 했는데 김재동 예 막상 좀 울로 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는. 근데 그 사회를 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울까 하는데 다 타이밍을 놓치고 3시간 동안 그냥 땀만 절여갖고 양복 입고 갔었는데 돌아오면서 뭔가 쌓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쌓이는데 쌓이니까 좀 마치 뭐 지나간 여자친구 SNS를 보듯이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다른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2012년부터 하는 제가 해서 놓으니까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쭉 확 잡는 무기가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왜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느냐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 뭐, 예컨대, 92년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를 나오시려 했거든요.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안 들으시니까 문재인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상당히 삐지고 화를 내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삐진 상태를 했다는 걸 예, 그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되게 재미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참 재미없는데 근데 왜 노무현이다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박근혜입니다를 만들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야 노무현입니다를 만들려고